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2024년 불길한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조사 저널리스트 키트 클레렌버그가 X 계정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란에 War in Ukraine이란 탭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논평했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시작부터 최근까지 워싱턴 포스트 일면 발행인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탭이 있었는데 왼쪽에서 보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War in Ukraine이라는 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로 어제 젤렌스키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초점이 벗어났다고 불평했습니다. 몇 주 전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이미 중동의 비극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옮기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첫 번째 페이지 변경은 확실히 이러한 경향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미국 대중을 사로잡았던 전쟁 피로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패배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식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초래할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의 긴장이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모두 헤즈볼라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두 번째 전선을 여는 것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레바논 남부에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레바논 시아파 헤즈볼라 전사들이 리타니 강 너머로 철수하지 않으면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 미국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황은 심각하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보다 규모도 훨씬 더 작고 무장도 덜한 하마스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전선에서 싸울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2월 18일 전직 미국 정보장교 스캇 리턴은 미국이 예멘에 전쟁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같은 날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예멘 후티 반군의 무모한 공격 속에서 홍해에서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합해군이 후원하는 번영 수호자 작전 개시에 관련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성명이 게재됐습니다. 동시에 오스틴은 이스라엘로 날아가 네탄야후 총리에게 군사작전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검찰이 러시아 동결 자금 7억 2천만 유로를 압수하고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서 국가 예산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자회사 NSD로부터 자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NSD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막대한 가치의 증권을 보유한 러시아 주식시장의 주요 예탁기관입니다. 해당 자금은 JP모건의 독일 자회사에 예치되어 있는데 올해 6월 EU의 제재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NSD 대표들이 부과된 제재를 풀려고 룩셈부르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NSD가 EU 제재 목록에 오르던 날 예탁기관이 독일 자회사 은행에서 거래소의 또 다른 자회사 국립결제센터 NCC의 코메르츠방크 계좌로 자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이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독일 카를루스의 연방검찰은 이들 행위의 목적이 유럽연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현재 독일 검찰이 법원에 자금 몰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거의 2년 동안 서방은행에서 동결된 모든 러시아 자산이 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분쟁의 희생자임을 인정한다면 러시아의 동결된 주권자산 몰수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이후 세계은행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서방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서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최고위 국방관리들을 만나는 동안 모스크바의 전략군이 최고 수준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에 맞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전략권을 최고 수준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화요일 고위 국방관리회의에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유럽과 전쟁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달성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생산을 5.6배 늘렸고 7,000제곱킬로미터의 지뢰를 매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선거에서 71세의 지도자는 5선 당선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총리직을 포함해서 24년간 집권했는데 내년 승리로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고 그 이후 재선도 가능합니다. 2024년에 러시아의 패배 예측은 완전히 무망하고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올해 세 번째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즉각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호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 백악관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한국과 도발적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재개하자 북한은 이를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정권교체 전쟁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다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는데 이를 지켜본 김정은이 이번 발사 훈련은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히스테리를 고조시키고 있는 적대 세력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화성 18형을 고체 연료 로켓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ICBM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리고 탐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일본 및 한국 측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을까요? 김정은이 화성 18형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한 직후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한미연합군은 이미 참수작전 훈련을 하고 있고 공영방송과 종편방송에서 관련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바이든이 내년 선거 전에 참수작전은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극도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